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여기서 문제 갑시다. 어떤 걸 볼 거냐? 아까 문제 풀던 거 마저 봐야죠. 문제 풀던 걸 마저 가면 뭐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아까 몇 번까지 풀었어? 46번까지 풀었나? 47번까지 풀었나? 42번. 46번까지 설명합니다. 44번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 마찬가지로 쇼핑몰에서 일정 수준의 부위로 운동하는 질량 M이 물체 시끄럽고요. 운동과가 반대 방향 일정한 수의 F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운동과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았다, 충격량을 받았다는 얘기죠. 흥미로운 우리가 물체가 정지할 때부터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T1이고 정지한 순간부터 반대 방향 ET가 될 때, EV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T2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그래프를 보면 얘가 V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T1, 여기가 T2라고 되는 거죠. 맞죠? 이 상태죠. 그럼 문제에서 했던 거야? T1도 운동량의 변화량 그는 MV이다. 맞죠? 두 번째, F는 T1분의 EMV이다. F는 T1분의 EMV이다. 맞을 것 같으니까? 네? 자, 일단 MV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게 F 곱하기 T1이다. F는 얼마 돼요? T1분의 MV 이렇게 맞죠? 세 번째 누구야? 이거 T2는 ET1이다. 맞죠? T2는 여기 이거 얼마? T2 올렸다며. 맞죠? 이게 얼마입니까? 기울기 일정한 거죠. 같은 힘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됩니까? 이거보다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이게 됩니까? 예스. 몇 번 할까요? 넥스트 페이지. 됐어요? 근데 자기 6번은 이은. 지금 벽을 보던 충격량의 크기는 MV가 될 수가 없죠. 얼마 됩니까? 질량이 M짜리 EMV였죠. 그럼 나중에 얼마? 마이너스 V는 얼마 됩니까? 3 MV. 50번까지인가? 50번. 47번, 50번. 50번. 47번에 보시면 그림과 하나 마찬가지로 충격에서 5m/s 순위로 운동 질량 2kg라면 물체의 힘을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나 힘이 저는 순간부터 물체의 시력지를 심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4초일 때 속력 10m/s에 달했었죠. 힘 곱하기 시간, 즉 넓이가 2대 충격량의 크기죠. 그럼 이제 얼마 됩니까? 충격량은 20이 되냐? 그럼 20이 되는 거고요. 20. I는 델타 T에서 실량이 얘가 몇 킬로미터짜리? 2km짜리죠? 됐어요. 2km짜리 곱하기 속도 V, 속도 2km 곱하기 속도 V가 되겠죠? 그럼 되겠죠? V는 얼마 됩니까? 4. 4. 웬 4입니까? 네? 웬 3입니까? 아. 됐습니까? 예스. 그 다음에 49번에 갑니다. 오른쪽은 뭐가 했었나요? 없어요? 넘어간다. 없었던 걸로. 자, 50번 아니었어요? 49번 아니고? 50번. 50번. 네, 그 50번. 50번은 일단 어떻게 합니까?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실 거냐? 자, 0에서 4t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B가 똑같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넓이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두 번째 어떻습니까? B의 운동량은 4t일 때가 2t일 때 3배이다. B의 운동량의 크기는 2t일 때가 4t일 때 3배이다. 맞아, 틀려? 맞겠죠? 왜냐면 B 같은 경우는 일단 4t다라는 얘기를 보면 B를 보면 A, B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얼마 됩니까? 여기가 2t, 4t. 여기가 얼마래? F, EF죠. 그럼 넓이 얼마 됩니까? EFT. T가 되고 T. 4FT가 되죠. 그럼 여기서 2t일 때는 EFT만큼 운동량을 가질 거고 여기는 얼마 됩니까? EFT구나. 6FT가 되겠죠. 했어야 되네. 됐습니까? 그래서 세가 되는 게 맞고요. 세 번째, 0에서 4t까지 이동한 거리는 B가 A의 3분의 2배다. 이동한 거리, 이거 뭘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가 EF가 되고요. 여기가 F죠. 여기가 얼마 됩니까? 2t가 되고요. 여기가 4t입니다. 그럼 여기서 힘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AT 그래프로 바꿀 수 있죠. 이거 AT입니다. 맞아요? 됐어요. E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얘도 EA가 될 것이고 A가 되죠. 왜냐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주면 가속도가 생기죠. F는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뭐야? F에다 질량을 나눠버리면 가속도가 나오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OET 그래프로 바꾸시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얘는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면 이게 AT 그래프를 쓰죠. AT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였습니까? 속도 변화량이죠. 그럼 여기 얼마 됩니까? 대략적으로 따지면 얘가 2를 곱하기 4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4라고 하시면 얘는 얼마 돼요? 2죠. 그럼 얘는 6까지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얘가 2가 되면 얘는 6까지 되겠죠. 이동거리는 무엇입니까? 넓이죠. 넓이죠. 넓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2분의 3배가 아니다라고 나온 거죠. 여기가 2t, 여기가 4t, 여기가 2t, 여기가 4t. 됐죠? 그럼 여기서 얼마 됩니까? 4, 2t, 4t죠. 네. 여기 얼마 됩니까? 8t죠. 네. 여기 얼마 됩니까? 2t죠. 그럼 합치면 얼마 됩니까? 14t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2t죠. 여기 얼마 됩니까? 2t예요. 여기 얼마예요? 네? 여기 얼마예요? 4t죠. 그럼 8t예요. 따라서 되게 틀린 거죠? 수점 사각형이 4T 아니에요? 나 4t? 그럼 이게 10t죠. 그럼 다 틀린 됐습니까? 네. 자, 54번까지입니다. 54번까지입니다. 어떤 할까요? 52번에 갑니다. 52. 둘 다 뭐 어떻게 됩니까? V보다 정지 있죠? 예. 그럼 충격량은 같다는 얘기죠. 충격량. 됐습니까? 둘 다 정지했다는 얘기는 뭐야? 충격량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충돌한 순간보다 정지할 때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A, B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무엇입니까? 충격량이죠. 충격량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뒤입니다. 충돌한 순간보다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충돌한 순간보다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아니요, 똑같다고 썼죠. 충격의 크기나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은 말이니까 D는 틀렸죠. D가 틀립니다. 충돌하는 동안 글로벌 받는 평균 힘의 그 A가 B의 3배이다. 그럼 맞겠죠. 왜? 시간이 짧잖아요. 그럼 충격량이 둘 다 같은 상태죠. R 몇 T예요? 3T죠. 그럼 당연히 누구야? 위에 게 커요? 이게 A고요. 이게 T죠. 위에 게 크죠. 3 F가 될 거고 밑에 거 F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58번까지 보세요. 56. 자, 56번. 그럼 가는 마찰로 수평면을 치면 2kg 물체 A가 정지하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됐죠? 그럼 얘는 3m/s로 가고 있었죠. 나는 A가 P를 지난 순간부터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아셨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합니다. 몇 초일 때 충돌했습니까? 2초일 때 충돌했죠? 2초일 때 충돌했다는 이게 뭔 소리입니까? A와 B의 거리는 몇 미터 떨어져 있었던 얘기입니까?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6미터가 떨어져 있죠. 왜냐면 일단 여기서 어떻게 2초에 충돌했다며. A가 몇 미터/s로 가고 있었어요? 3m/s로 가고 있죠. 그럼 3m/s로 가다가 됐죠? 몇 초간? 2초간 같은 게 그래서 B와 충돌한 겁니다. 그럼 6m를 이동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A는 충돌점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맞죠? 속도가 -1이죠. -1에는 이게 반대 방향이 된다는 게 맞죠? 그러니까 B의 질량은 4kg 겁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을 따지시면 돼요. 충돌 전은 6이죠. 3m/s에 2kg니까 6이에요. 충돌 전이. 됐습니까? 두 번째, 후는 어떻게 됩니까? 후는 A는 -1이죠. 그럼 질량, 얘는 얼마 돼? mv 곱하기 속도가 2대였죠.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럼 몇번 할까요? 55분의 니은. 55는 니은이요.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나에서 가에서 그렇다.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멈췄어 안 멈췄어요?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둘 다 멈췄니 안 멈췄니? 미쳤어요. 네? 어떤 나만 어디가 가는 하나 둘 다 미쳤어요? 멈췄죠. 정지 있잖아요. A가 정지 있죠. 그럼 A가 B한테 준 건 다 똑같아요. 인터넷 넘어가면 또. 다 끝났네. 62번까지 왔네. 61번. 61번이? 자, 61번을 보면 일단 잘 그리셔야 돼요. 자, 문제가 지면. 자, 보십니다. 집중하셔요. 오늘 수업 분위기 더럽게 안 좋습니다. 어? 별로 안 좋아요, 진짜. 어? 집중하셔요. 근데 얘가 1kg짜리가 얼마입니까? 3m/s라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거리는 L이고요. 얘도 거리가 L이죠. 근데 중간에 마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1kg짜리가 얼마입니까? 6m/s 오고 있습니다. 됐죠? 이 상태까지 보시고요. 여기서 몇 초 걸렸답니까? 4초 걸렸답니다. 4초. 그럼 몇 미터가 됩니까? 얘가 12m가 되겠죠. 4초 동안 3m/s로 4초 동안 갔다는 얘기는 12m라는 얘기죠. 됐죠? 이 상태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마찰이 있는 구간은 어떻습니까? 여기를 2초간 지나갔고요. 여기도 2초간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금 남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A의 속도를 갖다면 처음에 얼마야? 얘가 6m/s죠. 속도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일정해지죠. 여기는 속도가 줄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얘가 모르니까 x를 합시다. 그럼 여기 시간이 2초가 되겠고 여기 몇 초예요? 4초가 돼요. 넓이가 얼마입니까? VT 그래프였으니까 넓이가 12m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얼마 됩니까? 요거 넓이와 요 넓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 됩니까? 4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그럼 필요 없겠네. 6 마이너스 x 이게 2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3x가 얼마 됩니까? 6이 되니까 x는 2 m/s 되겠죠. 됩니까? 그럼 문제에서 갑니다. 첫 번째 A는 15m가 아니라 12m죠. 됐습니까? 두 번째 X에서 A가 받은 충격력의 크기는 4NS입니다. X에서 A가 받은 충격력의 크기는 4NS입니다. 맞을까 드릴까요? 처음에 얼마입니까? 6NS예요. 여기서 얼마입니까? 2NS죠. 맞아요? 질량이 1kg 2m/s니까 그럼 얼마 됩니까? 6에서 2로 보니까 4NS만큼 변했겠죠. 충격력을 받았겠죠. 그럼 니은 맞죠? 디귿 겁니다. 아래에서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의 크기는 얘는 2NS고요. 아니면 2NS가 되겠죠. 2NS는 어떻게 나겠네요. 2kg/m/s고요. 얘는 얼마 돼? 3kg/m/s죠. 됐습니까? 그럼 A가 B보다 작다가 맞겠죠. 속도가 적으니까. 64번까지요. 없어요? 자, 일반인 파트는 52페이지. 여기 파트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가 된다라는 얘기냐. 얘들 같은 경우 꼭 기억하시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놈이 어떤 놈으로 바뀌냐, 어떤 운동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냐 이걸 보셔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 얘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산성 포텐셜 에너지 세 개를 더한 값이 돼요.
근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만 더하시면 되고요. 운동 에너지만 있으면 운동 에너지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걸 표현하시는 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여기서 1과 에너지라는 말이 있을 건데 1과 에너지는요. 1은 뭐로 바뀌어요?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에너지는 1로 전환이 가능하죠. 내가 일을 했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야? 일을 했다는 뜻은 에너지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썼으니까. 근데 에너지를 받으면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된다는 얘기고요. 서로 전환된다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있습니다. 내가 밀어서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빨라질까 느려질까요? 빨라지겠죠. 빨라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빨라진다는 말은 내가 한 일이 힘을 줘서 S만큼 이동시켰으니까 한 일이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한 일이 빨라졌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일단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 건데 자 51페이지,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까지는요 간단해요. 뭐가 나왔습니까? 51페이지, 52페이지까지는요 뭐가 나왔냐면 1. 구하는 방법 운동 에너지 구하는 방법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만 나온 거예요. 공식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 첫 번째 보십니까? 첫 번째 자 1은 어떻게 계산한다? W라고 표현하고요. 뭐 곱하기 뭐예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해요.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준 힘을 얘기하고요. S는 뭡니까? 힘을 준 방향으로의 이동이 되죠. 힘을 줬고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동거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만약에 W가 0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0입니까? 그럼 첫 번째 F가 0이면 되고요. S가 0일 때도 1은 0이죠. 세 번째 서로 수직일 때. 수직이라는 얘기는 물체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 내가 어디로 힘을 줘요? 주는 건 위쪽, 즉 지구 중심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동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얘의 반대로 가고 얘의 상태로, 즉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동거리가 0이고요. 이동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F가 0인 경우죠. 그러니까 수직일 땐 0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1은 물체가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을 때 힘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F를 준 걸로 S를 가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는 별로 없죠. 어떻게 됩니까?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힘을 줘요. F를 주면 내가 준 힘만큼 물체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에너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힘을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걸 fx라고 하고 이걸 fy라고 해요. fx 분력, fy 분력라고 하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fx는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요. 됐죠?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였습니까? 충격량이었죠. 그 다음에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넓이가 뭘 뜻합니까? 써버리죠. 1이 되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죠. 그래서 52페이지는 다 얘기한 겁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52페이지가 중요한 게 일단 무엇입니까? 53페이지는 무엇입니까? 52페이지냐 53페이지는 무엇입니까? 52페이지 운동에는 나왔죠. 운동에는 어떻게 봅니까? 운동에너지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죠.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하세요. 됐습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했습니다. m은 질량을 얘기하고 v는 속력을 얘기해요. 속도, 속력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2m분의 p 제곱이죠. 이걸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2m분의 p제곱 쓰는 건 별로 안 쓸 거예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다음 밑에 1번 운동 에너지 정리. 물체에 작용하는 R자면 일은 물체 운동 에너지 받는 것 같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W는 F 곱하기 S죠. F는 MA죠. 그래서 MAS에서 2분의 1 MV 제곱을 VJ를 제곱 나오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딱 이거 생각한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얘는 뭐 운동 에너지가 증가된다.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봐봐. 물체가 바닥에 마찰이 있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얘가 물체가 이렇게 다가올 건데 여기서의 속도와 여기서의 속도의 차이가 곧 뭐가 됩니까? 운동의 차이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V라고 하시고 V 프라임이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1 M V 프라임의 제곱이고요. 여기선 2분의 1 M V 제곱이죠. 그럼 마찰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의 속도가 빨라요? 여기의 속도가 빨라요? 처음이 빨라요? 나중에 빨라요? 처음이 빠르죠? 그럼 이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얘와 마찰에 의한 1로 바뀐 얘기. 마찰에 의한 1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저거 꼭 기억하시고 저 차이만큼이 뭡니까? 마찰에 대한 1로 바뀌었다.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1은 마찰에 대한 1은 어떻게 보냐고 2분의 1 M V 프라임의 제곱 빼기 V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1과 운동에는 정리를 얘기했고요. 잘 보셔요. 잘 봅니다. 보이가 있고요. 이렇게 보고 싶다. 간격이 S고 이건 3S입니다.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돼서 등가 속도라고 봅시다. 그렇죠? 여기는 P점, 여기를 Q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2KP 대 2KQ는 몇 대 몇일까요? 몇 대 몇일까요? 빨리 얘기해서 몇 대 몇일까요? 1, 4 1대 4 2대 4가 나오죠. 저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문제 푸는 겁니까? 기억하시면 되죠. 속도가 이렇게 여기서 S가 되고요. 여기 몇 S예요? 4S죠. 그럼 1대 4의 거리는 시간이 얼마 됩니까? 1대 2의 비율이고 속도가 1대 2의 비율 증가속도에서 그거 기억하시라고 보면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얼마 됩니까? 그럼 여기서 V가 되고 얘가 2V가 되죠.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2분의 1 M V 제곱이 되고 얘는 얼마 됩니까? 2분의 1 M 곱하기 4V 제곱 이렇게 되겠죠. 2V 제곱이 되고 4V 제곱 되겠죠. 몇 대면 1대 4의 비율이 된다.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쓸 거 쓰시고요.
외우셔야 돼요. 문제를 잡고 외우셔야 사진만 찍는다고 다가 아니고요. 그거 다 옮겨 적었어요? 네. 확인 들어갑니다. 이따가 교재에 다 있나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겠죠. 포텐셜 에너지를 EP라고 해요. 근데 중력에 의한 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mgH라고 하죠. H가 뭡니까? 높이에요. 기준점에서의 높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mgh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높이가 항상 지면이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항상 주어지는 것만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용수철이 요만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체가 여기까지 있어요. 높이가 h입니다. 됐어? 근데 내가 공을 놓으면 이게 밑에까지 놓아서 여기까지 가서 정지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요 지점에서는 문이 높이가 0으로 보시는 거야. 기준점이 0이에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변하는 거지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높이를 변할 땐 변화되는 걸 보셔야 돼요. 변화되는 걸 보시라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여기까지 내려갔죠. 그럼 총 이동하는 건 h 플러스 d만큼 변한 거지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건 없죠. 여기서 높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됐어요? 기준점을 여기로 잡는 게 지면으로 잡는 게 아니라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됐을 때 길이를 기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얘가 용수철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얘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얘의 위치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여기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같아요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높이가 h 플러스 d만큼이 변한 거다. 그럼 여기가 기준점이 된다. 기준점은 주어진 대로 가셔야 돼요. 됐습니까? 기준점은 음수값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높이는 음수값이 가질 수 있어요. 높이보다 낮아지면 음수값 받습니다. 그래서 양수값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밑에 보십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높은 곳의 물체가 중력에 의해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보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크기를 보시면요. EP는 mgh라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G, M, H 나와 있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기준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기준점보다 낮은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까지 생각하시면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실게요. 탄성력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F라고 해서 탄성력이 있을 겁니다. 탄성력. 탄성력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지난번에. 이건 KX라고 했죠. X는 변형된 길이가 되겠고 K가 뭐였습니까? 용수철 상수죠. 용수철 상수는 뭐가 됩니까? 많이 용수철 상수가 크다라는 말은 변형이 잘 안 된다는 뜻이고요. 용수철 상수가 작다는 얘기를 그만큼 잘 변형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됐고요. 일단 여기 봅시다.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F라고 되어 있고 X라고 보시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즉 탄성력은 늘어난 정도에 따라서 탄성력도 달라져요. 탄성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기울기가 뭐였습니까? 이게 K죠. 그러면 자 용수철을 늘렸습니다. 내가 X만큼 늘렸고요. 힘을 F만큼 줬다고 봅시다. 요만큼이 뭐랬습니까? 1이죠. 그럼 내가 한 일이 뭐로 바뀌어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그럼 한 일은 어떻게 돼? W로 뭐 곱하기 뭐예요?
F 곱하기 X죠. 근데 F 곱하기 X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F가 뭐랬어? 나왔네요? 맞아요? 아, 여기서 잘못했구나. 여기서 하나 더 갑시다. 하나를 안 썼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니까 얼마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F 곱하기 X죠. 그럼 F가 뭐였어요? 요거였으니까 넣으면 얼마 됩니까? 2분의 1 K X 제곱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지금 세 가지겠습니다. 2분의 1 MV 제곱, MGH, 2분의 1 KX 제곱. 요 세 가지가 역학적 에너지를 이루는 요 세 가지 공식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보시면 기본은 한 거고요. 이제 보실 거 뭐 할까? 기본을 하셨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실제로 변형을 가셔야 되죠. 변형을 가셔야 되죠. 자, 이제 변형을 가실 건데 뭐 있습니까? 변형을 가실 건데 뭐 있습니까? 자, 밑에 53페이지 보시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나와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어떻습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자,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니? 외력이 없어. 혹은 공기정이 없다. 됐습니까? 외력이 없을 때입니다. 즉, 우리가 거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했죠. 공기정이나 마찰이 없을 때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하고는 항상 일정이 보존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라고 합니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어요? 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가정하에서요. 외력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됐어요? 매력이 뭐예요? 외부에서 가야 되는 힘이요. 그럼 외력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E는 보존이 된다라고 하죠. 그럼 외력이 없다라면 당연히 물체가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합시다.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중간에서의 역학적이나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다 똑같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높이가 없다는 얘기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치,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 뭐야? 이 K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높이가 있죠. 그럼 당연히 빠르기도 있을 거죠. 그럼 얼마 됩니까? mgH라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 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역학적 에너지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잡고 있던 걸 놨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라지 h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mg 라지 h가 역학적 에너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려온다는 얘기는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진다. 결과적으로 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높이가 감소합니다. 됐어요? 높이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가 감소했다? EP 중력이 감소하겠죠. 그게 뭐로 바뀌어요? EK 증가로 바뀌게 되죠. 감소되는 양과 증가되는 양은 항상 똑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게 물체 하나의 경우에 됐습니까? 물체 하나. 예를 들면 내가 물체를 던졌어. 집중하세요. 물체를 던졌어. 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의 속도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여기서의 속도 어떻게 돼? 같아야 돼. 속도의 크기죠. 무조건 똑같아요. 높이 똑같으니까. 얘가 만약에 올라갈 때 10m/s였다라면 내려올 때도 10m/s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서 뭐가 됐습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도중에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죠.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을 것이고 다시 내려올 때 어때? 그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거 잘 써먹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물체가 여기 하나 매달렸고 이렇게 갑니다. 얘가 이동됐다. 이런 것들도 많이 써먹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가다가 다시 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속도는 이때의 속도와 다시 돌아왔을 때 속도는 똑같다. 나중에 얘기하시면 될 거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한 물체일 때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는 한 물체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물체가 섞일 수 있죠. 자, 갑니다. 좀 전에 이거 하나 말았는데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A가 있을 것이고요. B가 있을 겁니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내려갈 거고 얘가 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내려갔죠. 감소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얼마만큼 H만큼 내렸으면 요만큼 감소하겠죠. 자, 하나 됐고요. 대신 B는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빨라지죠. 그럼 EKA도 빨라졌고 EKB도 빨라졌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두 물체 같은 경우도 뭐가 유지가 되느냐? 역학적 에너지는요 보존이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뭐가 된다? 보존이 돼야 된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된다는 얘기는 누가 감소했어요? 얘가 감소했어요. 그럼 얘가 증가했어요. 이 두 개의 얘가 같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E, P, B의 변화량이 E, KA의 변화량과 E, KB의 변화량과 같다고요. 됐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또 나갑니다. 얘는 한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한 줄이죠. 그럼 얘의 속도와 얘의 속도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같죠? 그럼 여기서 이놈과 이놈의 비율은요, 뭡니까? 질량비예요. 됐습니까? 질량비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뭐겠습니까? 자,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보존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증가됩니다. 왜요? 높이 변화는 없습니다만 빨라졌으니까. 대신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되겠죠. 됐습니까? 왜? 이 두 개의 합은 보존이 돼야 돼서. 그래서 얘 크기는 같아요. 됐습니까? 쓸 거 쓰셔요. 이해됩니까? 꼭 기억하실 거 요거 정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한 물체든 두 물체든 간에 다 뭐야?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 문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문제를 천천히 잘 푸셔야 돼요.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네. 됐죠? 근데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잘 나오냐? 물체가 내려옵니다. 높이가 h라는 곳에서 물체가 내려옵니다. 마찰이 있는 건 여기가 마찰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서 멈춘답니다. 됐어요?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즉 MGH라는 값이 뭐로 바뀌어요?
여기서 올라갔겠죠. 얼마예요? 이걸 H1이라고 합시다. mg H1의 마찰에 대한 1로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내려옵시다. 내려오면 얼마 됩니까? 여기서 mg H1이라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됐습니까? 그럼 뭐야? 1과 여기 H2라고 하시면 mg H2로 바뀐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전환되는 것만 잘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전환되는 걸 잘 보시라고. 그럼 이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얘 때문에. 마찰에 의한 일, 이것 때문에 뭐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MGH가 얘가 이거죠. 대입을 해버리면 얼마나 됩니까? EW 더하기 MG H2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결국엔 누구니 MG H에서 MG H2를 빼면 EW 즉 마찰은 1로 바뀐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유형. 근데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 어떤 것도 섞어나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게 운동량, 충격량 배웠죠. 그것도 같이 섞어서 나와요. 왜냐면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는 건 뭐냐면 운동량, 충격량은 뭐가 나올 거야? 속도가 나오죠. 속도가 나오니까 운동 에너지로 계산돼서 그게 계산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H2가 어느 여기 작은 여기가 H2였죠. 아. 저기가 H1이었고. 됐습니까? 전환되는 걸 잘 기억하세요. 전환되는 거 뭐가 뭐로 바뀌었냐.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 우리가 지금 뭐 밑에 보면 자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라고 해요. 손실. 지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로 손실돼야 안 돼요? 손실되죠. 어떻게 마찰이 있다는 마찰이 이제 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가 되면 내가 에너지를 공급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됩니까? 안 됩니까? 증가됩니다. 내가 한 일만큼 증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내가 일을 했다면 물체를 끌고 가는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봐. 내가 봐봐. 여기서 뭐 했다. 여기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끌고 몇 미터를 갔다는 얘기 내가 일을 했다는 얘기죠. F를 주고 S를 줍니다. 그럼 F 곱하기 S란 1이 얘네들의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이것들도 아셨죠? 맨 밑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맨 밑에 있는 게 뭐죠? 뭐죠? 물어보자. 어?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나와 있네요.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딱 하나만 더 보실게요. 어떤 거 볼까요? 자, 준비합니다. 지금 내고. 이게 기본 길이에요.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이게 원점이죠. 원점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서 원점에서 누구하고 누가 같아요? mg라는 힘과 탄성력이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잡아당길 겁니다.
변형시킬 거냐? 내가 이만큼 x만큼 변형시켰다 봅시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의 기준점은 어디가 기준점이에요?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여기가 기준점. 그러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야? 잡고 있었으니까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속도는 없습니다. 속도 없다는 얘기, 운동 에너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원래 길이가 여기죠. 그럼 여기도 x고요. 그러면 2분의 1 k x dx의 제곱만큼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얘기죠.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결국엔 용수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근데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높이도 빵이죠. 그럼 결국엔 누구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요 놈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뭡니까? 올라가면서 높이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2p 탄성 포텐셜 에너지니까 결국엔 누굽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mg2x가 돼요. 이해됩니까? x만큼 갖고 x만큼 갔으니까 토탈 2x가 되죠. 저게 아래 그 달려 있는 상태. 네,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됐죠? 그럼 이 상태가 될 거니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없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mg 몇 x? x 맞죠? 변형된 거 중력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맞아요? x만큼 변형됐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뭐야? 운동의 에너지도 존재하겠죠. 이때는 세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죠. 첫 번째 얘가 얼마였습니까? 얘가 2였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 2예요. 맞습니까? 얘는 얼마예요? 얘가 2죠. 2분의 1 k 곱하기 4x 제곱이죠. 그럼 얘가 얼마다?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n 4분의 1 2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얘는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기억하시고요. 근데 요거까지는 솔직히 잘 안 나와요. 나올 게 어디 그 내신에서 문제 나오진 않아요. 내신에서. 내신에서 나오진 않아요. 내신에서. 내신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신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신에서 나오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루는 것보다는요. 어떤 게 주로 다루냐. 여기서 물체가 떨어집니다. 저희도 진동하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용수철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들어갔대요. 됐죠? 그래서 뭐가 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얘의 뭐로 바뀌었다? 산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요거 전환되는 것들 종종 자주 나오고요. 혹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용수철이 하나 있을 것이고 용수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질을 압축시켰다가 놓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여기서의 높이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겠죠. 전환되는 건 이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알아두셔요. 이번 파트를요. 미리미리 문제를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이번 파트가 어렵다 했으면 채점 여기서 할 생각 하지 마세요. 해갖고 오세요. 분명히. 됐죠? 해갖고 오시라는 얘기는 문제를 틀린 걸 고쳐갖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듣는데 좀 편해져요. 그리고 자 거기서 문제 보면 36번이 있을 겁니다. 36번. 찾았어요? 36번에 보면 문제 선지 오류가 됐었고요. 선지 오류. 36번에 1번 동글뱅이, 2번 동글뱅이 이런 거 적혀 있죠? 1번 동글뱅이에 뭐라고 적혀 있어? 네? 1번 동그라미. 30.
아니 36번에 1번 동그라미 뭐라고 적혔냐고. 니은이를 이제 그거 바꾸세요. 기억으로 바꾸세요. 됐습니까? 니은이 아니라 기억으로 바꾸시라고요. 기억으로. 됐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1번 동그라미 이거를 기억으로 바꿔.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가 될 거냐? 다음 주에 요거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고, 그럼 연력각 법칙이 들어가시면 끝날 거고. 넌 연력각 법칙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이번 주 시험 보면 나온 다음에 확인해 갖고 오세요. 정말 그럼 답이 기억이 나나요? 됐습니까? 기억하시고요. 답이 없으니까 연력학 1번으로 우리 연력학 들어갔네. 작년 시험 보면 거기가 썼습니다. 지금 여기 여계부가 끝나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근데 문제풀이나 그래. 이제 프로도 시간이 너무 남아서 연락부터 들어가려고. 빨리빨리 끝내셔야 니네 뭐야? 빨리빨리 끝내셔야 니네 수축을 합니다. 네? 빨리빨리 하셔야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난다 아니라면 문제를 수축을 풀리고 그다음에 마더텅 문제를 몇 개를 좀 풀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확인합시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수축 학교에서 하는 거. 뭐라고요? 학교에서 수업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야죠. 수축 올해까지는 하실 것 같습니다. 됐죠? 몇 시에요? 몇 시입니까? 지금 너무. 수업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저 오늘은 숙제를 분명히 해갖고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원에서 하지 마세요 이제. 너 오늘